그녀의 손끝이 내 몸 위에서 멈췄습니다. 라벤더 향과 함께 스며드는 낯선 체온. 불 꺼진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지요. 순간 이성은 사라졌습니다. 피부에 닿은 온기, 낯선 떨림, 그리고 그녀의 낮은 숨결. 20년을 함께한 남편의 몸이 아니라는 걸 느끼면서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도윤 씨, 이건 어떻게 이렇게 뜨거워요? 그녀의 말에 나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수년간 묻어둔 공허함이 그 짧은 순간 폭발하듯 터져 나왔죠. 형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되는 게 더 하고 싶어요. 이 낯선 감각이 자꾸 더 알고 싶어져요. 그녀는 내 손을 끌어 자기 가슴에 포개 놓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요. 그녀의 숨이 내 귀에 닿았고 나는 그 짧은 순간에 모든 이성이 무너졌습니다. 3분의 정전, 30초의 오인, 그리고 평생 지워지지 않을 첫 번째 금단의 감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인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고정 댓글 꼭 봐주시고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한도윤입니다. 51살이고 인천과 서울을 오가며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5해 전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으며 요즘은 일과 창고 정리, 그리고 가끔 낚시만이 하루를 채워줍니다. 문득문득 저녁마다 깊이 패인 고요가 찾아오지만 그럴수록 저는 몸을 더 낮추고 바닥을 닦듯 마음을 정리하려 애써왔지요. 그날도 평소처럼 창고 재고를 정리하고 있는데 오래된 벨소리가 귓가를 쳤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상우였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저를 챙겨준 선배이자 지금은 송도에서 사는 중견기업 임원이었습니다. 도윤아, 토요일 새벽에 대타자 연안부두에서 5시 30분 출항이야. 금요일 밤엔 우리 집에서 자고 가면 편하겠지. 형님, 오랜만이네요. 저도 요즘 낚시 생각만 하면 살겠어요. 그럼 금요일 저녁에 송도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잠시 멈춰섰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새벽바다로 나간다는 생각만으로도 몸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창고 벽에 붙여둔 작업 달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요일 밤 관리사무소에서 보낸 문자 공지에 형광펜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23시에서 24시 승강기 점검 및 일시 정전 예정.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문구가 그날 밤의 서막이 될 줄은 몰랐죠. 금요일 오후 강서 창고에서 송도까지는 큰 막힘이 없었습니다. 센트럴파크를 스쳐 지날 때 유리 벽면에 비친 겨울 초입의 해가 잠깐 눈을 찌르길래 괜히 기분이 좋다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상우 형이 알려준 비밀번호는 2304였고 끝방이 손님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라벤더 향이 먼저 맡았습니다. 그 향은 한 번 맡으면 쉽게 잊히지 않는 잔향을 남겼습니다. 거실은 정돈되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따뜻한 물 주전자와 컵 2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움직이는 기척이 들리더니 가현이 나왔습니다. 저는 상우의 집에 갈 때마다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지요. 전직 항공사 지상직이었다고 들었고 지금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미술치료 봉사도 한다고 했습니다. 오셨어요. 도윤 씨 남편은 아직 회사라서요. 커피 먼저 드릴까요? 아니면 저녁부터 먹을까요? 저녁 먼저 먹으면 좋겠습니다. 길이 생각보다 안 막혀서 일찍 도착했어요. 우리는 김이 오르는 찌개와 구운 채소를 사이에 두고 앉았습니다. 저는 이를 물었고
가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끝날 때마다 잠깐의 공백이 남았습니다. 제가 말을 잇지 못한 건 라벤더 향이 식탁 위에도 달라붙어 있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그 향은 편안함과 불면, 두 단어를 동시에 떠올리게 했죠. 요즘 잠이 잘 안 와서요. 향을 조금 피워요. 과한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안정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 무렵 현관이 열리고 상우가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히 풀고 한숨을 길게 뱉었습니다. 도윤아, 반갑다. 내일은 문어 포인트 먼저 찍자. 5시 30분 시프린스 타려면 4시 반엔 집에서 나가야 하지요. 네, 형님. 장비는 가져왔고 채비는 현장에서 보태겠습니다. 식탁은 금방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상우는 몇 번씩 부표 좌표를 확인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 사이사이 가현은 말없이 반찬을 챙겨주었고 저는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상우가 손님방 위치를 다시 알려주며 웃었습니다. 현관에서 오른쪽 끝방이 손님방이야. 안방은 왼쪽 헷갈리면 안 되지요. 명심하겠습니다, 형님.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풀었습니다. 벽시계를 보니 22시 40분이었습니다. 샤워를 간단히 하고 침대에 몸을 누이자 낮에 달력에서 본 공지가 떠올랐습니다. 정전 예정. 이상하리만치 그 글자가 눈앞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알람을 4시 00분으로 맞추고 조용히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23시를 조금 넘긴 시간, 아파트 전체가 한순간 숨을 멈추듯 고요해졌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 복도 끝 센서 등의 희미한 전류음이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비상등이 늦게 붙으며 어둠은 한 겹 더 진해졌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틀을 더듬다 말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럴 땐 잠드는 것이 제일 빠른 해답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손님방 문손잡이가 아주 조금, 정말 조금 움직였습니다. 저는 누군가 잘못 찾아온 건가 싶어 숨을 죽였습니다. 문틈이 열리고 부드러운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라벤더 향이 한층 짙어졌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말이 빠져나오기 전에 손끝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익숙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괜찮겠지요.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그 순간 벽 너머에서 낮고 규칙적인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상우가 매일 밤 사용하는 수면보조 기계의 숨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분명히 안쪽 방에서 흘러나와 저는 숨을 더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모든 감각이 좁아진 통로로 끌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멈추었습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낯선 온도와 무게, 익숙하지 않은 차이가 그녀의 호흡을 흔들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녀의 심장 소리가 제 가슴에 닿는 듯 선명했습니다. 이상하네.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20년을 내가 만져왔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지? 형수님, 죄송합니다. 지금은 멈추셔야 해요. 어머, 도윤 씨예요? 그런데 왜 멈추고 싶지 않을까요? 이 낯선 감각이 자꾸 마음을 당기네요. 손끝이 떨리며 제 손등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고 라벤더 향이 천천히 폐 깊숙이 스며드는 동안 어둠은 더 얇아졌습니다. 비상등이 깜박이며 돌아올 준비를 하는 그 짧은 순간 우리는 서로의 숨을, 망설임을, 그리고 말하지 못한 시간을 마주했습니다. 빛이 돌아왔습니다. 희미한 조도가 방을 덮는 순간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가연의 눈동자는 놀람과 당혹, 그리고 알 수 없는 떨림으로 젖어 있었고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손을 짚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윤 씨 죄송해요. 제가 방을 착각했나 봐요. 아니요, 제 잘못입니다. 바로 말씀드렸어야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슬리퍼 발뒤꿈치가 천천히 물러나며 복도 쪽 어둠으로 사라졌고 문이 닫히는 소리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라벤더 향만이 방 안에 남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숨을 길게 뱉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그러나 확실히 떨리는 숨이었지요. 잠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눕는 대신 커튼을 아주 조금 열어 밤의 송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물길 너머에 항로 표지가 깜박깜박 신호를 보냈습니다. 내일 새벽, 우리는 인천 연안부두에서 시프린스를 타고 나가 문어 포인트를 찍을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해프닝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손목에 오래된 화상 흉터가 그 순간 유난히 뜨겁게 욱신거렸습니다. 오래전에 공장에서 불길을 막다가 생긴 자국이었습니다. 상우는 그 흉터를 처음 본 날 사람이 버틴 흔적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그 흔적이 마치 누군가의 확인 표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만져진 손, 되돌아온 빛, 라벤더의 잔향, 그리고 제 손목. 연결되면 안 되는 점들이 하나의 선으로 엮이는 기분이 들었지요. 시계는 00시 16분을 가리켰습니다. 복도 쪽에서 미세한 발소리가 한번 아주 짧게 스쳤습니다. 저는 문 쪽을 바라보다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바다는 검고 바람은 낮고 도시의 불빛은 멀었습니다. 내일 새벽 저는 상우와 함께 배에 오를 것입니다. 낚시군의 아침은 말수가 적고 준비는 정확합니다. 그것만은 변함없어야 하죠. 그렇게 되뇌며 알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4시 00분 저는 가방 속에서 바람막이를 꺼내 의자에 걸어두고 신발끈을 느슨하게 풀어놓았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라고 스스로에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 남은 라벤더 향은 쉽사리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향은 공기보다 오래 남고 시간보다 천천히 사라집니다. 저는 눈을 감고 숫자를 거꾸로 세웠습니다. 3, 2, 1. 어둠을 한 번 더 불러드리고 싶었지만 이미 밤은 절반 이상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3분은 우연이었고 30초는 실수였으며 나머지는 우리가 선택한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문장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을 향해 아주 얕게 숨을 눌렀습니다. 문득 거실 쪽에서 컵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물을 마시는 기척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누구를 부르지 않아도 서로의 숨만으로도 밤은 충분히 무거웠습니다. 벽시계의 초침이 또렷해졌습니다. 다음 장면은 새벽, 커피 향과 부두의 소금기, 선배의 익숙한 농담, 그리고 우리가 애써 만든 평온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라벤더의 잔향이 그 평온을 시험하겠지만 저는 배에 오를 것입니다. 배는 시간을 물 위로 끌고 나가고 우리는 그 시간 위에서 오늘 하루를 낚을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불을 끄자 방 안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손등 위에 남은 온기가 아주 천천히 식었습니다. 저는 베개를 고쳐 베고 눈을 감은 채 긴 숨을 하나 내쉬었습니다. 새벽은 어김없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새벽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인사를 건넬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안쪽 어딘가에서는 작은 파문이 계속 번지고 있었습니다. 파문은 이내 망설임이 되고 망설임은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장면이 시작될 때 우리는 각자의 목소리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지요.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끝내 잠을 시도했습니다. 새벽 4시에 알람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 잠에서 깨자 창문 틈으로 바닷바람이 스며들었지요. 4시를 조금 넘긴 시간, 거실에서 형의 움직임이 들렸습니다. 전날의 어색함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아침을 맞아야 했습니다. 도윤아,
일어났지요? 커피 한잔 할까? 오늘은 조금 춥겠어. 예, 형님. 바로 나가겠습니다. 준비는 다 됐습니다. 부엌에서는 커피 향이 퍼지고 거실의 불빛은 따뜻했습니다. 형은 평소처럼 낚싯대와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고 저는 그 옆에서 미끼통을 닫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순간 안방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라벤더 향이 다시 방 안으로 번졌습니다. 가현이 긴 가디건을 걸친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지만 그 모습이 이상하리만큼 평온해 보였죠. 이른 시간에 나가시네요. 바람이 세니까 따뜻하게 입으세요. 응. 걱정 마요. 도윤이도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녀는 제게 살짝 미소를 보냈습니다. 그 웃음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짧은 밤의 흔적이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인사를 했습니다. 형수님, 어제는 잘 쉬셨습니까? 네, 덕분에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싱크대에 손을 얹은 제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그때 형이 문 쪽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얼른 가자. 바람이 세서 조금 일찍 나가야 하네. 우리는 송도 해안도로를 따라 연안부두로 향했습니다. 새벽 5시 부두에는 이미 낚시꾼들이 모여 있었고 바다 위에는 배의 불빛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지프린스호의 엔진음이 낮게 울렸습니다. 형은 늘 그렇듯 배에 오르자마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오늘은 문어랑 광어가 잘 올라올 거야, 도윤아. 이 자리가 제일 좋아. 예, 형님, 기대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 파도 소리가 들릴 때마다 어제 그 정전의 순간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라벤더 향, 손끝의 떨림, 그리고 그 짧은 눈빛. 이 모든 것이 실제였는지 꿈이었는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낚싯줄을 던지며 물결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은 차가웠고 파도는 일정하게 흘렀습니다. 형은 옆자리에서 낚싯대를 고정하며 흥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제 안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오전 8시가 넘자 햇살이 바다 위를 덮었습니다. 형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요즘엔 혼자 사는 게 어때? 외롭진 않지요? 예, 뭐 익숙해졌습니다. 가끔 사람 냄새가 그리울 뿐이지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가 문득 말했습니다. 어제는 잘 잤어. 불편하지 않았죠? 예, 형님. 침대가 편하더군요. 그래. 다행이네. 가현이도 요즘 불면이 심해서 향을 자주 피우거든. 냄새가 너무 강하면 미안해요. 저는 미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라벤더 향, 바로 그 향이 모든 일을 시작하게 만든 냄새였으니까요. 형은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고 저는 그 웃음이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오전 낚시는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부두 옆 식당에서 간단히 라면을 먹었습니다. 형은 여전히 낚시 이야기로 흥이 나 있었지만 저는 자꾸만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녀가 혹시 연락을 하진 않았을까? 그저 잘 지내냐는 짧은 문장이라도 오진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상우 도윤아,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네. 어제 잠 설쳤지요? 예, 조금요. 새벽이라 그런가 봅니다. 우리는 점심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은 낚시 장비를 정리하러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저는 먼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는 여전히 라벤더 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향이 나를 다시 붙잡는 듯했죠. 주방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있었습니다. 커피포트를 올려놓고 조심스레 머리를 묶고 있었지요. 햇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그녀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멎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돌아오셨군요. 바다는 어땠어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조항은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그래요. 상우 씨는 늘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니까요. 그녀의 말에는 약간의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오늘은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시선이 창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어제 밤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형수님. 상우 형이 정리 마치고 오기 전까진 괜찮을 겁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짧은 침묵이 흐르고 커피포트에 끓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향이 다시 공기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라벤더 향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녀가 그렇게 말하며 컵을 제게 건넸습니다. 그 한마디가 다음 장면의 문을 여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라벤더 향은 여전히 거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형이 주차장에 내려간 지 채 10분이 되지 않았는데 시간은 이상하게 느리게 흘렀습니다. 커피잔 사이로 피어오르는 김이 한 줄기 연기처럼 얇게 흐르고 그 속에서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어제 일 계속 생각나요. 저만 그런가요? 형수님, 그녀는 제 말을 끊으며 조용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이상하죠? 분명 실수였는데. 왜 자꾸 그 순간이 떠오를까요? 그녀의 말이 내 안을 스쳤습니다. 라벤더 향이 다시 코끝을 간지럽히고 그때의 어둠이 눈앞에 겹쳐졌습니다. 정전, 그 짧은 시간. 분명 서로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였지만 온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우린 그저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 그런데 착각이라면 왜 이렇게 생생할까요? 도윤 씨는 잊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온기가 너무 또렷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20년 동안 한 사람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진짜로 누군가를 느낀 건 어제 밤이 처음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녀의 고백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눌러온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삼키며 시선을 피했죠. 그녀가 제 앞에 앉아 있었고 손끝이 커피잔 가장자리를 돌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형님은 알아요. 상우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한결같고 나를 아껴줘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멀어요. 대화도 손길도 이제는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그녀의 시선이 내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화상, 자국. 그녀는 조심스레 손을 뻗더니 손끝으로 그 자국을 따라 쓰다듬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 흉터 어제도 느꼈어요. 그때 알았어요. 그게 도윤 씨였다는 걸. 그녀의 말이 내 귓가에서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말을 잃었고 그 침묵이 오히려 대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다가 다시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만 더 만나면 안 될까요? 형수님, 아니, 가연이라고 불러주세요. 남편의 아내로가 아니라 그냥 여자로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창밖에서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들렸습니다. 형이 돌아온 것이었지요. 우리는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윤아, 고생했다. 장비는 잘 정리해놨어. 예, 형님. 잠깐 커피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가현. 도윤이 점심이라도 먹고 가게 해요. 그럴게요. 금방 준비할게요. 형이 방으로 들어가자 그녀는 조용히 제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상우 씨는 본사 숙박 일정이 있어요. 내일 새벽에 출근하니까 늦게 들어올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의 어조였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눈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식탁 위에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오늘 밤 그 향이 다시 피어오를 거예요. 그녀의 말은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초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라벤더 향이 다시 강하게 퍼졌습니다. 나는 문득 숨을 들이마셨지만 향은 이미 가슴속까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는 일찍 저물었습니다. 창가에 걸린 커튼 사이로 붉은 빛이 길게 늘어졌고 휴대폰 화면에 상우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본사 일정으로 늦을 것 같아. 편히 쉬어. 그 짧은 문장 하나가 내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라벤더 향이 다시 피워졌고 그녀는 분명히 그 향기를 따라 나를 불렀습니다. 나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이건 단 한 번만이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속삭였지만 그 말조차 이미 거짓처럼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는 이미 대답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라벤더 향은 한층 짙게 피어올랐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나는 그녀의 낮은 숨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말을 향하는 시작인지를 알면서도 나는 결국 그 문턱을 넘었습니다. 우린 이제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지요. 그 말조차 우리를 붙잡는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밤은 다시 길어졌고 창밖의 불빛이 천천히 흐려졌습니다. 그렇게 우리 둘의 두 번째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모든 금기는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더의 순간에서 깨진다는 것을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창문 틈 사이로 잿빛 여명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라벤더 향이 남아 있었고 그 향은 어제의 모든 일을 고스란히 붙잡고 있었지요. 그녀는 조용히 내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 끝이 살짝 말려 있었고 어깨 위로 떨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은은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분명 잘못된 길이라는 거려.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회보다 평온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도윤 씨, 안 자고 있었어요? 깨버렸습니다. 아직 새벽이네요. 그녀는 몸을 일으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커튼 사이로 바다 쪽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실루엣이 그 빛을 배경으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20년 동안 같은 사람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공기를 마신 건 처음이에요. 낯선데 이상하게 편하네요. 형수님,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이건 언젠가 들킬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 생각을 했다면 어제 여기 오지 않았겠죠.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빛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향해 걸어왔고 짧게 웃었습니다. 우리 솔직해져요. 나는 상우 씨에게 좋은 아내지만 이제는 여자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도윤 씨 옆에 있으면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녀의 고백은 부드럽지만 단단했습니다. 나는 눈을 피했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멀리서 배의 경적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바다 위를 가르며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이건 오래 갈 수 없는 일이에요. 형님은 나에게는 너무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면 되잖아요. 한 번뿐이라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우리 둘만의 시간으로 남겨요. 그녀는 나의 손등 위로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손끝이 닿자 심장이 짧게 울렸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숨결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아침이 되자 상우는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정장 재킷을 걸치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죠. 상우 도윤아, 오늘은
본사 일정 때문에 늦을지도 모르겠어. 점심이라도 먹고 가. 예, 형님, 고맙습니다. 형이 현관문을 닫고 나가자 집안의 공기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커피잔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어떤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상우 씨는 늦을 거예요. 혹시 그 시간 괜찮아요? 그녀는 일부러 시선을 내게 맞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이미 대답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괜찮을 겁니다. 그럼 저녁에 어제 그 향기로 기다릴게요. 그녀는 짧게 웃고 창가 쪽으로 걸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실내로 들어오며 커튼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그 속에서도 라벤더 향은 묘하게 강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창고에 들러 납품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공방 근처를 지나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그녀가 말한 향기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라벤더, 그리고 어제의 기억. 그 두 단어가 내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저녁 무렵, 하늘은 잿빛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형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회의가 늦을 듯하다. 먼저 자. 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결국 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송도 해안도로에 불빛이 이어지고 도심 쪽에서는 조용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우산을 들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집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걸음마다 라벤더 향이 코끝에 스미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 앞에 섰을 때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실내는 고요했고 음악 소리가 아주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커튼 너머로 비쳤습니다. 그 순간 내 안의 모든 갈등이 사라졌습니다. 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피어났습니다. 방 안의 공기에는 라벤더 향이 가득했고 그 향은 이미 대답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오래 머물러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라벤더 향이 짙어질수록 이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작된 이야기라는 것을요. 그날 밤 바다 쪽에서 짙은 안개가 몰려왔습니다. 송도의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도시의 소음이 멀어졌습니다. 모든 게 잠잠한 가운데 그녀의 목소리만 또렷이 들렸습니다. 도윤 씨, 우리 이제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나를 향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의 라벤더 향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 되었지요. 그리고 그 향기는 다시 아침이 와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관계. 하지만 누구보다 확실하게 존재하는 감정.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그녀를 떠올렸습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에 몰두했지만 밤이 오면 이상하게도 손끝이 근질거렸습니다. 라벤더 향이 코끝에 맴도는 듯했고 눈을 감으면 그녀의 낮은 숨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잊히기는커녕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도로 위에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에 반사되어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날따라 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우 도윤아, 내일 오전에 본사 워크숍이 있어. 혹시 가연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냉장고 수납장 문짝이 고장났다더라. 예, 형님. 내일 오전에 들르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와준다는 이유 하나로 다시 그녀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나는 공구 가방을 들고 송도로 향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눅눅했고 바람에는 바다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며 넥라인을 고쳐 매만졌습니다. 단순히 수리를 하러 가는 건데 이상하게 긴장됐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라벤더 향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베이지색 니트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차분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그날 밤의 기억을 품고 있었지요. 이 시간에 와줘서 고마워요. 상우 씨가 부탁했나 봐요? 예. 냉장고 문짝이 잘 안 닫힌다길래요. 도구 몇 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공구를 꺼내며 무심한 척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내 손끝을 따라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시선이 닿을 때마다 심장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상우 씨는 오늘 늦을 거예요. 워크숍 끝나고 회식도 있다더라고요. 그녀는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한 문장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지요. 문짝은 금방 해결될 것 같습니다. 흰진 아사가 조금 헐거워서요. 그래요? 고마워요. 정말 손재주 좋네요. 이런 거 상우 씨는 잘 못하거든요. 그녀는 싱크대 옆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그 거리감이 낯설었지만 익숙했습니다. 내가 몸을 돌리는 순간 그녀와의 거리가 반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윤 씨 생각이 자꾸 나요. 이상하죠? 자꾸 보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한 손에 공구를 쥔 채 멈춰 섰습니다. 눈을 들자 그녀의 눈동자가 나를 붙잡았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한 열기가 있었지요. 형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요. 도윤 씨도 그렇죠? 그녀의 손끝이 내 셔츠 소매를 스쳤습니다.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그냥 잊지 말아요. 아무 일 없었던 척하지 말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부엌을 지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나사를 조이던 손이 멈췄고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커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 커피 한 잔 하고 가요. 바로 가기엔 아쉽잖아요. 그녀의 미소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초대였습니다. 나는 공구 가방을 닫고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커피 향기 사이로 라벤더 향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향기 싫어요? 아니요. 오히려 익숙해졌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이 향기가 나갔다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도 비가 온대요. 그 말은 단순한 날씨 예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다시 그 향이 피어오를 거라는 거려. 나는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먹구름이 멀리서 몰려오고 있었고 창가에는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비 오는 날엔 유난히 그리워요. 그날의 온도, 그 향기, 그 손끝.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번개가 멀리서 번쩍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반복이었습니다. 라벤더 향이 다시 짙어지고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거세졌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시선이 모든 걸 대신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엔 그 향이 좀 더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내 마음속 이성의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요. 라벤더 향은 점점 짙어졌고 그날 밤은 다시 아주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유리창을 타고 빗물이 흘러내렸고 송도의 거리는 회색빛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기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라벤더 향, 빗소리, 그리고 그녀의 속삭임. 모든 게 생생했지요. 휴대폰에는 형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오늘은 오전 일정 마치고 저녁에 들어갈 거야.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다시 복잡해졌습니다. 이 관계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아니,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묘하게 안도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녀와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오전이 되자 비는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나는 괜히 송도 해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파도는 잔잔했고 갈매기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그 평온함 속에서도 머릿속은 온통 가현뿐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커튼 좀 봐줄 수 있을까요? 줄이 고장났어요.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의미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내쉬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금 갈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익숙한 향이 퍼졌습니다. 그녀는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색 니트 원피스에 머리를 묶은 채 조용히 미소를 지었지요. 또 오게 해서 미안해요. 줄이 고장나서 손이 닿질 않네요. 괜찮습니다. 금방 보면 됩니다. 나는 커튼을 고치며 최대한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바람에 살짝 흩날리는 머리카락, 손끝에서 전해지는 미묘한 온기. 그녀는 가까이 서 있었고 숨소리가 들릴 만큼 거리감이 좁아졌습니다. 도윤 씨, 혹시 어젯밤 생각했어요? 잊으려 했습니다. 그럼 잊었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잊을 수 없는 표정이에요. 그녀의 손끝이 내 어깨에 닿았습니다. 그 작은 접촉이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돌아오시면 오늘은 늦어요. 회의 끝나고 저녁 식사도 잡혀 있다고 했어요. 그녀는 창가 쪽으로 걸어가 커튼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지고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라벤더 향이 공기 속에 다시 짙게 스며들었습니다. 어제처럼. 아니, 그보다 더 솔직해지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내 안의 모든 방어선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커튼 줄을 고쳐 매달며 말했습니다. 가연 씨, 이러면 안 됩니다. 하지만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멈추지 말아요. 그녀의 한마디는 명령도 유혹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고 빗소리가 한층 거세졌습니다. 공기가 짙어졌고 방 안의 시간은 멈춘 듯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커튼을 걷자 흐린 오후 햇살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날엔 괜히 감정이 더 깊어져요. 비가 마음까지 적시는 것 같아요. 이런 날이 오래가면 좋겠네요. 그럼 또 비가 올 때 만나줄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윤 씨, 이제 나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좋아요. 그녀는 커피잔을 들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 미소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불안한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녀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 관계는 이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빠져버린 현실이라는 것을요. 집을 나서려던 순간 그녀가 조용히 내 뒤에서 말했습니다. 도윤 씨, 다음 주 수요일에도 비 예보가 있어요. 나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나의 침묵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동안 라벤더 향이 여전히 코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향은 단순한 향이 아니었습니다. 죄책감, 욕망, 그리고 어쩌면 사랑의 냄새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빗소리가 계속 들렸고 그녀의 목소리가 그 위로 겹쳐졌습니다. 또 비가 오면 만나줘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비는 언젠가 그치겠지만 그녀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려. 라벤더 향은 이제 내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도로 위에는 밤새 내린 빗물이 반짝였습니다. 나는 출근길에서도 커피를 마실 때도 일하는 내내 그날의 향기를 잊지 못했습니다. 라벤더 향. 그 향은 더 이상 형수의 향이 아니라 나의 기억 속 가연 그 자체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일기예보에서 또다시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나는 모니터를 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만약 오늘 그녀가 또 연락한다면 이번엔 정말 피해야 한다고 수십 번 다짐했지요. 하지만 다짐이 끝나기도 전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저녁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비가 오네요. 그 짧은 문장이 심장을 세차게 쳤습니다. 비가 오네요라는 말 속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결국 답장을 썼습니다. 7시에 뵐게요. 저녁이 되자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송도 바다는 안개로 덮였고 가로등 불빛이 물 위에 길게 비쳤습니다. 그녀의 아파트로 향하는 발걸음은 여전히 무겁고 그러나 피할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라벤더 향이 다시 나를 감쌌습니다. 그녀는 짙은 남색 가디건을 걸친 채 거실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창 밖에서는 빗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길었어요. 도윤 씨 생각만 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 저도 수백 번 했습니다. 그럼에도 왔잖아요.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결국 이곳에 있었고 그녀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무 약속도 없어요. 남편도 지방에서 묵을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도 변명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숨을 고르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가현 씨, 우린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냥 흘러가게 두면 되죠. 억지로 막는다고 멈춰질 게 아니잖아요. 그녀는 조용히 커튼을 닫았습니다. 방 안은 어둑해졌고 오직 창가를 두드리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손끝으로 내 얼굴선을 따라 그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녀의 손이 내 가슴 위에 멈췄습니다. 심장이 크게 뛰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나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당신 옆에 있을 때만.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내 품에 닿았을 때 마치 세상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은 그 소리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이마가 내 가슴에 닿았고 그 온기가 천천히 퍼졌습니다. 도윤 씨, 우리 이렇게라도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누구에게도 말 못해도 진심이니까. 진심이니까 더 아픈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 뺨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멈추지 말아요. 이건 죄가 아니라 나의 마지막 선택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지만 동시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그 손길을 느꼈습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거실의 불빛은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내 어깨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도윤 씨, 혹시 이 모든 게 꿈 같지 않아요? 꿈이라면 깨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고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서로의 공허함이 부딪혀 만들어진 표현이라는 것을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창밖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었고 커튼 사이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도윤 씨, 이건 끝이 아니에요. 비가 그쳐도 우리 마음은 멈추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녀에게서 한 걸음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라벤더 향이 내 옷에, 내 손끝에, 그리고 내 기억 깊숙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로 나는 비 오는 날이 두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는 날마다 그녀가 다시 생각났으니까요. 가을이 깊어질수록 송도의 바람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밤이 되면 그 평범함은 무너졌습니다. 라벤더 향이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가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형과 함께 웃는 자리에서도 나는 그녀의 눈빛을 떠올렸죠. 그 관계가 오래갈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점점 더 깊이 내 삶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녀를 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려. 토요일 오후 형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우 도윤아, 다음 주면 회사 기념행사 있지? 가연이랑 같이 참석 좀 해줘. 난 출장이라 참석을 못할 것 같아. 예, 형수님이요. 그래, 내가 대신 동행해줘. 가연이 혼자 가면 불편할 거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형이 모르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걸 공유하고 있었지요.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날 저녁 가현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내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남편의 부탁으로 당신과 같이 가게 되다니. 이젠 운명 같은 우연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기념행사는 인천항 근처의 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 샹들리에 불빛이 유리잔 위로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가현은 어깨가 드러나는 검정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내 옆에 서서 속삭였습니다. 이런 자리는 몇 년 만이에요. 이상하게 긴장되네요. 형수님, 오늘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가연이라고 불러달라니까요. 그녀의 눈빛이 짧게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틈에서 조심스럽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았지만 우리만이 이 자리에 감춰진 진실을 알고 있었지요. 행사가 끝난 뒤 호텔 로비를 빠져나오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바람 좀 쐬고 싶어요. 그녀는 바다를 향해 걸었습니다. 밤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 잡아줘요. 호텔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빗물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바다는 안개 속에 잠겨 있었지요. 가현은 커튼 사이로 떨어지는 빛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조용했지만 오래 참아온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겠죠? 끝이라 생각하면서도 또 이렇게 와 있네요. 우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빗소리가 대신 대화를 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시선을 내리고 조용히 제 손등 위로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손끝이 닿는 순간 숨이 막히듯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젠 다른 이유로가 아니라 그냥 나로서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뒤집어 그녀의 손가락을 감쌌습니다. 그 짧은 접촉 속에서 모든 말이 불필요해졌습니다. 라벤더 향이 공기 속을 감쌌습니다. 그 향은 지난 모든 시간의 증인이자 오늘 밤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 앞에서 한 걸음 다가섰고 그 순간 모든 생각이 멎었습니다.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동의가 모든 걸 허락하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창밖의 비는 점점 굵어졌고 호텔의 조명은 부드럽게 흐려졌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어깨를 스치고 그 향이 내 코끝을 스쳤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세상은 오직 우리 둘만 남은 듯했습니다. 한 줄기 빛이 벽을 타고 흘렀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말 대신 손끝이, 눈빛이, 숨결이 모든 걸 대신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소리,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 그리고 그녀의 미묘한 숨소리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리듬이 되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건 죄도 유혹도 아닌 단지 오래 눌러둔 감정의 해방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라벤더 향이 더 짙어졌고 창문 너머의 빛이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번진 빛이 눈물인지 미소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온기, 그 숨결 하나하나가 내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도윤 씨, 고마워요. 오늘만큼은 세상에 나라는 사람으로 존재한 기분이에요. 가연 씨, 당신은 처음부터 충분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의 빗줄기가 점점 가늘어지고 호텔의 불빛이 새벽처럼 옅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유도 미래도 변명도 없는 순간이었죠.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가현은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젠 정말 끝내야겠죠. 그렇겠지요. 하지만 오늘을 잊진 않겠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슬프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라벤더 향이 마지막으로 방 안에 번졌습니다. 그 향기가 사라질 때쯤 그녀는 아주 천천히 내 손을 놓았습니다. 그날의 빗소리, 그 향기, 그 온도, 모든 것이 꿈처럼 멀어졌지만 내 안에서는 여전히 그날의 시간이 살아 있었습니다. 가연 씨, 비가 오는 날엔 여전히 당신 향기가 납니다. 그녀의 마지막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 하나로 내 세상은 다시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사랑을 나눈 게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완성한 마지막 장면을 남겼다는 거려. 사람의 마음은 때로는 이성보다 빠르게 흔들리기도 하죠. 도윤과 가연, 그들의 이야기는 잘못된 만남이었을까요? 아니면 서로에게 남겨진 마지막 온기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연의 선택, 도윤의 감정. 당신이라면 그날 밤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도 꼭 반영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보시고 꼭 이벤트도 참여하세요.